도대체 저 노인의 정체는 뭐지? 왜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이곳에서 65박 노인은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춥니다. 화려한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지만 그는 허리를 숙여 누군가 흘리고 간 끈적한 커피 자국을 걸레로 닦아낼 뿐이죠. 한때는 이 건물의 핵심 보안 서버를 설계하고 수천억 원의 자산을 지켜내던 업계의 전설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마우스가 아닌 낡은 빗자루뿐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투명 인간을 대하듯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저 길을 막는 노인네가 성가신지 구두 발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며 지나갈 뿐입니다. 그가 왜 이런 삶을 택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후배의 배신으로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박 노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홀로 짊어진 채 업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은 그나마 남은 전세 자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었죠. 아픈 아내의 약값을 벌고 장성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그는 이름조차 버린 채 박씨라는 호칭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 회사의 서버실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낡은 작업복 소매로 땀을 닦아냅니다. 준호야,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이나 해라. 그는 매일 아침 그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하루를 견뎌냅니다. 오전 10시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 복도는 평소와 다르게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의 고함이 두꺼운 문을 뚫고 복도까지 터져 나왔고 당황한 비서들이 허겁지겁 복도를 뛰어다녔죠. 박 노인은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5조 원 규모의 합작 투자 조인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회장님의 개인 컴퓨터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완전히 먹통이 된 것입니다. 네로라는 보안 팀장과 전문가들이 회장실로 불려 들어갔지만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줄줄이 밀려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열린 문틈 사이로 깜빡이는 붉은 모니터 화면을 스치듯 봅니다. 저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야. 시스템의 뿌리를 뒤흔드는 지능형 공격인데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잠들었던 기술자의 본능이 낡은 작업복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회장실 주변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의 책상 위에는 국내 최고의 보안팀이라고 자부하던 김 팀장과 그 부하, 직원들이 가져온 최신 복구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하지만 수억 원대를 호가한다는 장비들도 무용지물이었고 화면 속의 거대한 해골 로고는 비웃기라도 하듯 붉은 빛을 내뿜으며 전멸했습니다. 김 팀장은 연신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기기. 노후화와 외부 서버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그들을 향해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당장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박 노인은 복도에서 대걸레질을 하며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화면의 소스 코드를 단 몇 초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기술자들이 맹신하는 최신 소프트웨어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근본적인 설계상의 허점을 파고든 공격이었던 것이죠.
저 친구들은 시스템의 겉껍데기만 만지고 있구나. 심장을 찌른 칼날을 보지 못하니 답이 나올 리가 없지. 박 노인은 속으로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눌러왔던 뜨거운 열망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외부에서 긴급 호출된 유명 보안업체 직원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합작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최 회장은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담배 연기만 허공에 뱉어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고 김 팀장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조용히 뒷걸음질 쳐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죠. 박 노인은 그들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성벽을 저런 가짜들이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다. 그는 다시 한번 대걸레를 움켜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최 회장이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7시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간 텅 빈 사무실에는 차가운 모니터 빛만이 외롭게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은 고뇌 가득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고 비서실조차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이 생겼습니다. 박 노인은 이 순간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세워둔 청소 카트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내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노병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장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녁 8시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박 노인이 메인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작업 장갑을 벗어 던지고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돋보기를 꺼내 코끝에 걸쳤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이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를 비추자 청소부 박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날카로운 눈빛의 거장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코딩이 될지도 모른다. 손가락 끝에 온 정신을 모아야 해. 그는 떨리는 숨을 한번 크게 내뱉으며 조심스럽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노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적만이 흐르던 방 안에 경쾌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우스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검은 화면 위로 수만 줄의 하얀 명령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젊은 전문가들이 최신 프로그램의 버튼만 누르고 있을 때 그는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인 기계어 수준에서 바이러스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밤을 지새우며 직접 설계했던 보안 엔진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여기였어. 놈들이 이 틈새로 독을 주입했구나. 그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빨라졌고 돋보기 너머의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밤 9시 테라스에서 찬바람을 쐬며 마음을 달래던 최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자리에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이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을 불러 노인을 끌어내려 했지만 최 회장의 눈에 들어온 모니터 화면이 그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낮에 보았던 김 팀장의 조잡한 복구 화면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질서 정연하게 흐르는 데이터의 향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분노 대신 알 수 없는 압도감에 사로잡혀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박 노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키보드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에 누가 서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 이 암호만 풀면 놈들의 근거지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어.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자판을 내리쳤습니다. 타닥타닥 울리던 소리가 멈추고 박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회장실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밝은 빛을 내뿜으며 재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재부팅된 모니터 위로 붉은 해골 대신 푸른색의 정갈한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5조 원의 가치가 담긴 합작계약 서류들이 파일 목록에 완벽하게 복구되어 나타나자 뒤에서 지켜보던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짚으며 신음 같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돋보기를 벗고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다. 내 손이 아직은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는 몰려오는 안도감과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주인의 자리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복구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 코드가 더 씌워진 완벽한 상태였죠.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많은 박사 학위 소지자들도 포기했던 일을 매일 아침 자신의 방 쓰레기통을 비우던 청소부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낸 것입니다. 최 회장은 분노가 아닌 경외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서둘러 자신의 빗자루와 걸레를 챙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그저 이 귀한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런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보게, 아니 선생,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방금 살려낸 건 이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회사 그 자체입니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 노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 노인의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 박준호 석자를 나직이 의조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니터 구석에 남겨진 복구 로직의 독특한 패턴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업계를 평정했던 보안의 전설, 박 박사만의 고유한 문법이었기 때문이죠. 설마 당신이 20년 전에 사라졌던 그 박준호 박사입니까? 최 회장의 물음에 박 노인의 눈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그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먼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밤 11시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박 노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박 노인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아니라고 잡아떼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내 이름을 찾아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박 노인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돋보기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한때 숫자를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건물의 구석진 곳을 닦는 노인네일 뿐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 노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등, 그리고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들이 그가
그동안 겪었을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죠. 대한민국 IT의 초석을 다졌던 천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최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비싼 양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꺼내 박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선생 같은 분을 투명인간으로 만든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저지른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노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았습니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과 뒤집어 쓴 오명, 그리고 병든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빗자루를 들어야 했던 그 고단한 세월을 말이죠. 이야기를 듣던 최 회장의 눈가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내일 조인식은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선생님 같은 보석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일입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호출해 박 노인을 위한 최고급 정장과 내일 아침 가장 빠른 미용실 예약을 지시했습니다. 새벽 2시 박 노인은 회장실을 나오며 복도 끝에 세워둔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동료였던 낡은 빗자루와 걸레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독해 보였죠. 이제 이별이구나. 고생 많았다, 박 씨. 그는 마지막으로 카트의 먼지를 털어내고는 최 회장이 직접 배웅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합작 투자 조인식이 열리는 강일 테크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전날까지 사색이 되어 돌아다니던 김 팀장과 보안팀. 직원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입구에 서 있었죠. 그때 회장 전용 차량이 멈춰 서고 최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최 회장이 아닌 그 옆에서 내리는 한 노신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백발을 말끔하게 뒤로 넘기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박 노인의 모습은 마치 평생을 강단에 선 학자처럼 기품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박 노인을 보며 김 팀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구두에 묻은 커피를 닦던 그 비루한 청소부. 박 씨가 최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박 노인의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들을 원망하는 기색 없이 오직 앞만 응시하며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온 기술이 오늘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천 명의 시선이 꽂히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최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정돈시킨 뒤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시스템 마비 사건의 전말과 그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죠. 최 회장이 박 노인을 강일 테크의 기술 고문이자 대한민국 보안의 전설 박준호 박사라고 소개하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천재의 귀환 소식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이 직접 복구하고 보강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안의 공기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65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논리는 최신 기술을 뛰어넘어 시스템의 근본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수십 년간 맺혔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는 손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손으로 세상 앞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오후 3시 조인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회장실 옆 작은 응접실에서 박 노인과 최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박 노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과 함께 정식 기술 고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계약서를 보며 빙글에 미소만 지을 뿐 선뜻 펜을 들지 않았어요. 박 노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이제야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돈이나 명예보다도 자신의 기술이 여전히 세상에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제의 그 김 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팀장은 박 노인이 청소부였을 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사죄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팀장을 바라보며 그의 실력 없음과 오만함을 꾸짖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김 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기술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라네. 박 노인의 나직한 가르침에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은 박 노인에게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회사가 평생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기술 연구에만 전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청소부 박 씨가 아니라 당당한 남편 박준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는 최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전설의 기술자에게 드디어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인식장 밖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복구한 데이터 속에서 과거 그를 배신했던 후배가 현재 이 회사의 경쟁업체와 결탁해 정보를 빼돌리려 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 노인은 이미 복구 과정에서 그 배신의 증거들까지 완벽하게 수집해 두었던 것이죠. 최 회장은 그 자료를 보고 경악하며 박 노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 노인의 복수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회장실 안의 소란이 모두 잦아들고 박 노인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노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돋보기와 최 회장이 선물한 고문실의 열쇠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시스템 로그를 점검하며 자신을 배신했던 후배가 남긴 흔적들을 영구히 삭제하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매듭이 풀렸구나. 미움도 억울함도 이 데이터와 함께 사라지거라. 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노인은 짐을 챙기기 위해 고개를 돌리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빗자루와 마주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고단한 어깨를 지탱해주던 그 빗자루를 쓰다듬으며 그는 오늘 얻은 명예보다 어두운 복도를 묵묵히 쓸어내던 시간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은 빗자루 옆에 정성스럽게 작성한 메모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청소하시는 분께 이 빗자루는 손때가 묻어결이 고우니 버리지 말고 써주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은 채 거장의 옷을 입고도 청소부의 마음을 간직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박 노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정장을 차려입고 환한 얼굴로 나타난 남편을 보고는 믿기지 않는 듯 눈시울을 붉혔죠. 박 노인은 아내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내일은 우리 좋은 공기 마시러 가자. 당신 남편 다시 박준호로 돌아왔어. 아내의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박 노인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일 테크의 정문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사원들이 출근길에 마주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께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노인의 사건 이후 회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박 노인은 고문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새하얀 종이 위에 새로운 보안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늙을지 몰라도 사람을 향한 진심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나직한 독백이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사무실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